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거를 제가 이제 증명을 해드려야 되겠는데, 우선 통일 비용이 어떤 것들인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거는 아마 배부해드린 그 유인물에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통일 비용이라고 하는 그 보험주 안에 포함시켰던 것들이 크게 세 부류가 됩니다. 하나는 이제 통일 당시에 그 혼란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들게 되는 비용. 그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통일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모든 분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통,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하나의 체계, 하나의 제도로 돼야 통일국가가 제대로 운영이 될 거기 때문에 그걸 하나로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통일비용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더라도, 그런데 지금과 같이 남과 북의 소득 격차가 그렇게 심한 상태에서는 그냥 섞어 놓는다고만 통일이 됐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북측에 사는 우리 동포들, 그래서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높이 되도록 하는데, 남측에 사는 국민들이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협조를 해준다고 해서 손해보는 건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기서 서로 이득을 보는 윈윈 게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윈윈 게임에서 서로 너무 큰 이득을 보게 되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결과를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북쪽에 사는 우리 동포들은 우리가 지금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식으로 구도를 잡아서 제대로 해나간다고 한다면 남북이 다 같이 평화로운 속에서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북측에 있는 국민들도 느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남한에 있는 사람들만 알아서도 안 되고, 또 해외 동포들, 여러 동포 선생님들만 또 혼자 알고 계셔도 안 되는 거고, 북한에 있는 사람도 알고, 그러니까 우리 결에 모두가 이 사실을 그대로 확인을 하는 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 함께 통일로 가는 길에 자신감을 가지고 나간다면, 그러면 통일은 반드시 오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통일 비용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이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건 이제 지지난달까지 나온 그 통계 자료를 가지고 다시 통일 비용을 추산을 한 건데, 제가 이제 1992년서부터 이때까지 이제 늘 이 통일 비용을 이제 추산하고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큰 흐름에서는 변하는 게 없지만, 그래도 최신 데이터가 나오면은 또 혹시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하는 뜻에서 이제 다시 또 추산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남북 소득을 조정하는 기간에 들어가는 그 비용, 그게 사실은 비용이라기보다는 엄밀하게 말하면 투자입니다. 우리 북토 안에 우리 국민들이 생산하는 데 필요한 그런 투자를 하는 건데, 그게 대략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6.4% 전체 소득의 이런 정도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위기 관리 비용, 또 제도 통일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이 전부 합해서 대략 한 총 소득의 한 7% 정도 내외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그 세 가지 중에서도 물론 서로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엄밀하게 이제 그걸 따지게 되면 더 이제 세밀한 그런 추산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조금 더 많고 적고 중복되는 부분 이렇게 해서 전부 망라해서 한 7% 정도를 잡으면은 전체적인 그 그림 속에서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저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비용을 들여서 그래서 통일을 하게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이득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우리가 또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얻는 이득이 다양하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는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요거를 시기별로 해서 제가 정리를 해본 거가 통일이 되는 그 시점, 그 시점에서 바로 생기는 이득이 이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분단 상태가 종식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분단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치르던 모든 비용들, 그걸 우리가 이제 쉽게 통틀어서 이제 분단 비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과도한 군사비라든가 뭐 유형무형의 뭐 여러 가지 비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순식간에 이제 다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 바로 그만큼의 이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단 비용은 비용 같은데 그건 이제 남북이 나눠져 있을 때 비용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통일이 되는 그 시점에서는 그 비용이 더 들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단 비용이라는 거는 그 뜻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통일되기 전에는 비용, 통일되는 그 시점에서는 바로 이득으로 전환되는, 우리가 더 이상 부담 안 해도 되는 이만큼의 이득이 있는 건데 그 이득 하나만 보더라도 통일 비용보다는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비용하고 부담하고를 비교해서 본다고 한다면 바로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비용보다는 이득이 훨씬 크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적으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통일은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좋다 하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부분 넘어가시면 이제 더 확실한 걸 아시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부분은 뭐냐면은 통일 직후에 남북 소득 조정을 하는 기간, 남북 지역 간 소득 조정을 하는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게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을 통해서 북측 주민들이 식생활도 해결하지 못하는 데서 정말 사람이 사는 새 세상으로 나가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남한에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도 매년 11%라고 하는 엄청난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아주 큰 경제성장을 이룬 것보다도 더 큰 규모의 경제성장이 오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민족사를 놓고 볼 때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가 보릿고개가 있던 그런 시절로부터 우리가 적어도 식생활을 해결하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이런 데로 올려놓은 것처럼 지금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 구도로 나간다고 한다면은 그 10년 동안에 우리는 어느 나라에도 부럽지 않은 규모는 이제 뭐 남북한 합해서 이제 인구가 한 7,500만에서 앞으로 가면서 이제 재배동포들까지 하면 한 8천만 정도 된다라고 할 때 인구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은 요거는 정말 단단한 아주 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볼 때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강한 나라들한테 우리가 많이 당하고 살아왔죠. 근데 우리가 이 기간을 제대로 슬기롭게만 남긴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입장이 되는 거고 다른 세상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10년 동안이 지나고 난다면 그럼 모든 이득이 다 끝나는 거냐 하면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도 그 흐름 속에서 우리 경제는 계속 발전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북측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자본재가 많이 필요하다 한다면 계속 그 경제는 북측도 발전하고 남측도 발전하면서
그만큼의 또 실문 자본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때 그걸 우리가 함께 협력 생산을 해 나간다고 한다면 그 다음 경제도 계속 좋은 길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는 더군다나 경제 규모가 남북 합해서 이제 덩어리 커지기 때문에 여러 선생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이득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하는 수량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러면 생산하는 단가가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적은 비용을 들여서 생산하게 되고 그러면 국제 경쟁력이 그만큼 더 커지는 거고 그럼 수출을 더 하게 되는 거고 그만큼 소득이 더 올라가게 되는 거고 이런 이제 선순환 이제 지속되는 이런 거를 비롯해서 우리는 그 얻는 이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단 비용이 없어지는 것만 하더라도 통일 비용보다 큰데 그런데 뭐 10년 소득 조정 기간 동안에서 11%의 경제 성장을 얻는 엄청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되는 그 이득 부분을 생각한다면은 그러면은 통일이라는 게 절대 부담이 아니고 요거는 엄청난 기회다 하는 걸 다 같이 인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려서 공감을 하실 때 이런 확신이 있으시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사람 가서 오면서 가면서 좀 아무래도 힘들잖아 이런 얘기만 계속 하다가는 우리는 통일로 가는 길을 열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거가 확실히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은 국민들의 대략 한 절반 정도는 통일에 대해서 아주 무관심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통일이 필요하다 하는 사람들이 뭐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나오고 또 젊은 사람들 쪽으로 갈수록 더더군다나 더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금 우리가 같이 논의하는 이거를 모두 함께 확실히 확인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통일은 부담스러워서 그냥 이럴 게 아니고 오히려 그거 하나만 경제적인 면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통일적으로 가야 된다 하는